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6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당사는 제품 판매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주해주고 있거든요. 전기 말에 장기 제품 보증 부채라는 이거 뭘까요? 충당 부채입니다. 충당 부채. 이렇게 부채로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랍니다. 그 와중에 당일 제품의 하자 보증에 따라서 비용이 지출됐다 이겁니다. 당좌 수표로 지출되었으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하면 쓰면 되겠죠. 어쨌든 돈이 나갔다는 거지. 700만 원. 그렇지만 차변에 이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충당 부채로 이미 예상되는 비용 부분을 부채로 설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채 설정할 때 비용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돈이 나갈 때는 비용이 안 나오고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차변에다가 됐죠? 2월 28일 일단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갔습니다. 700만 원. 7000000 그 다음에 차변에 비용 말고 장기 제품 보증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겠다 이거지. 됐죠? 자, 두 번째, 회사는 보통주 액면가액이 주당 5,000원이고요. 자, 요거를 1000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액면금액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한 주당 500원씩 할인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 큰 틀을 보면요. 자본금 오른쪽에 생기는 자본금 얼마입니까? 5,000원 곱하기 1000주 해가지고 500만 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 들어왔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4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뭘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게 큰 틀인데 그 와중에 뭐 그 신주 발행하는데 비용이 좀 야금야금 들다든지 아니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반대편 금액에 이미 금액이 계상된 게 얼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붙는다 이겁니다. 이제 큰 틀은 딱 분석했으니까 이제 변수에 대해서 추가로 고려하면은 분계가 완성되겠지. 발행 당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 있거든. 그러면 50만 원 전체를 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지 말고 일단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에 있겠죠. 대변에 있는 거 먼저 없애가 왼쪽으로 기록해서 없애준다 이겁니다. 20만 원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걸로 적어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20만 원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 3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신주 발행하는데 수수료 15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대변에 15만 원 나갔으니까 요 부분만큼 그 발행으로 인해서 돈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15만 원만큼. 그래서 원래 기록하려고 했다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돼 가지고 30만 원에서 적으려고 했는데 15만 원 늘었으니까 얼마? 30만 원에서 15만 원 넣으면 45만 원 되겠지?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발행 초과금의 감소로 기록된 거지만 이것도 결국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처음 예상했던 거는 5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돈이 더 나감에 따라서 65만 원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분석 끝났으면 이제 입력하면 되겠네. 됐죠? 5월 25일입니다. 자, 대변에 자본금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4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또 야금야금 현금이 또 나갔다 그지? 자, 15만 원만큼. 150000. 그 다음에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발행 초과금 20만 원 먼저 없애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 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3번 봅시다. 본사 건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납부했던 전기료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인 30만 원이 당사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요. 오류를 수정했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자비익 계정을 쓰지 마라. 뭐 원했습니까? 자,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는 올해의 손익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수정 손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겁니다. 자, 돈이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네. 자, 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차변에 보통 예금 30만 기록하면 되고 대변에 그죠?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7월 3일. 자, 차변에 보통 예금 맞죠? 보통 예금으로 오케이 들어왔다. 보통 예금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자,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니까 900번대 코드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완료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자기 주식, 자, 액면가액 5,000원이고요. 요거를 1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대변에 8,000원 곱하기 100주 해가지고 80만 원 그죠? 80만 원 돈이 나갔고 차변에 그 부분만큼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차변에다가.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8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자기 주식은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면 금액이 지금 나와 있지만 자기 주식 회계 처리할 때는 일단 액면 금액이 드러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0일 12월 20일 차변에 자기 주식 80만 원 800000 대변에 현금으로 줬죠. 800000 처리하면 되겠죠. 5번 12월 25일 본사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김정숙 씨의 급여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12월 15일에 가불한 100만 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가불 시에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란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이겁니다. 공제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 공제액은 뭐 있습니까? 4대 보험하고 나라에 내는 세금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정 과목 뭐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 급여 200만 원과 상여금 80만 원, 토탈 280만 원 돈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미리 가불해 가지고 돈 받아간 게 100만 원이거든. 그러면 280만 원 중에서 이제 180만 원만 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법에 따라서 예수금으로 떼야 되는 금액이 17만 원 플러스 3만 원. 그럼 2만 원 있죠? 20만 원 있죠? 20만 원만큼 이렇게 법에 따라서 떼야 되니까 160만 원만 이제 보통 예금으로 나가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불금에 대해서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그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겠지. 요거에 대해서 채권이니까 이거 거래처도 관리해야 되겠죠. 김정숙이라는 거래처를 관리하면 되겠다. 12월 25일 자, 일단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급여가 200만 원이고요. 영업부서니까 급여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801번 200만 원 2000000 그 다음에 상여가요. 상여 마찬가지 800번대 코드입니다. 80만 원 800000 그 다음에 자, 대변에 예수금 먼저 기록할까? 예수금 얼마였습니까? 20만 원이었죠. 2000000 그 다음에 대변에 아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요거 남한테 받을 돈이니까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김정숙이라는 거래처 관리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 완료됐으니까요. 해당 메뉴 닫고. 자,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대표이사의 업무용 소형 수용차 3,300cc입니다. 자, 요거의 주차권을 칠성빌딩으로부터 5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자, 소형 수용차인데요. 3,300cc, 즉 1,000cc 이하 경차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로서 그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불공제된다 이겁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가 적혀있다 이 말이죠. 부가세가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매입세 불공제로 언급되어 있던 몇 가지 항목이 있었죠. 그게 해당돼 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된다. 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는 유형이 뭐라고요? 54 불공이다 이겁니다. 54 불공. 자, 그리고 개정 과목은 자, 차변에 뭘로 쓰면 될까요? 회사차와 관련된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대표이사니까 생산 관련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끝났으면 입력해 봅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눌러서요. 7월 9일입니다. 자, 54 불공이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50만원. 500000.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빌딩, 칠성빌딩, 전자세금세 발급했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니까 3번 누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분계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면 되겠지. 차량 유지비. 그래서 800번대 코드를 쓰면 된다. 자, 우리 그 정답 그 배포 자료에 보면요. 그 차량 유지비 말고 여비 교통비로 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되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차량 유지비와 여비 교통비가 그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정확한 계정 과목은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자,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정확한 계정 과목은 회사 차량이다. 회사 명의의 차량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잡다한 지출들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된다. 자, 우리 케이스가 뭡니까? 대표이사의 업무용 소형 수용차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 소유, 개인 명의 차량이란 말 아니죠. 업무용이란 말은 뜻은 회사 이름의 회사 명의 차량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회사 명의 차량이고 그와 관련된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가 정확한 계정 과목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내 개인 차량 가지고 어디 출장 가면서 기름값이 들었다, 뭐 주차비가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여비 교통비라고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계정 과목일 것이다.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로직에 따라서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로 하자. 됐죠? 자, 대변에 뭡니까? 현금으로 줬습니까? 현금 55만 원 기록하면은 분계가 완료. 자, 두 번째 봅시다. 7월 23일 당사는 공장의 생산직 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과 10박스 한 상자당 4만 원입니다. 요거를 구입하면서 은원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 계산서도 이제는 전자계산서로 받는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대금 중 1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뭘로 처리하면 됩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것이고, 자, 외상의 경우, 자, 지급채무죠. 요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죠.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지출했으니까 요거는 그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말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다. 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 생긴 지급채무이니까. 됐죠? 자, 7월 23일 분개해 봅시다. 그러면 유형은 뭐겠습니까?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 면세하면 되겠지. 자, 7월 23일요. 53 면세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자, 한 상자당 자, 수량 단가를 그냥 적어볼까? 자, 봅시다. 자, 품목 사과 적고 그 다음에 한 상자
열상자죠. 열상자. 그 다음에 단가는 4만원. 이렇게 적으면 자연스럽게 40만원 계산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은원 마트. 그 다음에 전자 여부 여.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 그 다음에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지. 복리후생비. 자, 공장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오케이. 맞죠? 그죠? 공장의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니까 500번대 코드.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현금으로 일부 주고 미지급금도 일부 있고요. 그렇죠? 현금은 얼마? 10만원. 1000000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자, 문제 3번 볼까요? 7월 31일 명품 가방에서 판매 목적용 상품을 공급받았고요. 대금 결제는 5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했다. 동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세종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공급받았죠.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적겠고요. 우리가 공급받았다. 그리고 매입세 부분제 사유 아니죠? 그러면 51 과세 요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토탈 대금이 1,1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절반은 외상으로 산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요 외상 미수금 요 부분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체에 품목 수량 단가가 적겠으니까 우리 전표 입력할 때도 그냥 입력해 주는 것이 좋겠고, 됐죠? 그러면 모든 분석 끝났죠? 오케이. 그러면 입력합시다. 자, 7월 31일 유형은 51, 그 다음에 품목은 가방, 수량은 20, 단가는 50만원. 그렇게 하면 공급가액이 1,000만원, 세액이 1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명품 가방이죠. 그 다음에 전자 여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상품이죠. 상품. 그리고 대변에는 자, 현금으로 절반만큼 주고요. 50000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4번입니다. 소비자인 최창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77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요거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제품 판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줬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그러면 카과 되겠죠. 카과. 매출전표 중에서 카과 설정하면 되겠다. 그리고 분계는 뭡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고, 다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로? 그 최창진 씨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거니까 현대카드라는 거를 거래처로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상단에, 즉 부가세 정보 넣을 때는 그 상대방 공급처를 어디 최창진 요 사람 이름으로 적고요. 하단에 분계할 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는 현대카드로 적는다. 그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자, 유형은 카과죠. 매출 중에서 카과니까 17번 카과. 자, 공급가액은 자, 여기 공급가액 안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공급가액 요 안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주면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액이 77만 원이죠. 자, 여기 770000 적어주면 딱 자동으로 갈라지고요. 공급처명은 여기 상단에는 최창진을 적어야 되는 거지. 그죠? 최창진. 그래서 상단, 하단을 철저하게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 현대카드라고 있나요? 현대카드. 자, 분계는 자, 제품 매출까지 맞고요. 차변에는 자, 이거를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지.
전액 다 외상인가요? 그죠? 전액 다 외상으로 지금 파는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고, 다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현대카드로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오케이.